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편하게 읽는 한국사, 하는검, 이것만 읽으면 반절은 맞는다의 아랑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고려 무신집권까지 저희가 이제 살펴봤고요. 오늘은 원간섭기, 권문세족기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원간섭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그 원간섭기는 하는검 고려 파트 중에서 가장 내용이 적습니다. 쉬워요. 쉬우니까 편하게 옛날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고려 원간섭기의 정답 선택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변발과 호복이 지배층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다. 그냥 이 선택지가 그냥 그 원간섭기의 정답이에요. 원간섭기 문제의 60%, 70% 이상이 그 원간섭기 당시의 사회상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정답이 이제 변발과 호복이 지배층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다. 이게 정답이야. 그럼 이제 사료가 원간섭기인지 어느 시대인지만 파악만 하면 정답은 변발과 호복이 지배층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다.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사료로 그럼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알아야 되겠지. 그게 바로 우리가 원간섭기에 배워야 될 것들이에요. 사료에서 빨리 원간섭기인 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쉽게 알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일단 무신집권 말기에 세계 최강 원나라 징기스칸 몽골이 쳐들어왔어. 우리가 졌죠. 삼별초가 이제 끝까지 항쟁했지만 결국에 이제 지긴 집니다. 우리 뭐 유튜브에 막 국뽕 그런 영상들 보면 무슨 막 외국인 교수가 막 몽고가 전 세계를 제패했을 때 가장 끝까지 오랫동안 버틴 나라가 뭐 고려였다. 한민족 정말 대단한 민족이다. 뭐 그런 유튜브 영상 뭐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 하지만 어쨌든 뭐 몽골한테 지긴 졌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도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봅시다. 자, 첫 번째로 원나라가 들어와가지고 영토를 뺏어갔어요. 그리고 군사적으로 간섭을 해. 쌍성총관부, 탐라총관부 설치하고 또 마노부라고 해서 군사 간섭기구를 설치를 합니다. 자, 쌍성총관부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 철령 이북 지역을 빼앗고 쌍성총관부를 설치를 합니다. 옆에 지도가 보이죠? 그 다음에 제주도를 빼앗고 탐라총관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군사 관련해서 사사건건 간섭하려고 그 마노부라는 기구를 설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볼까요? 쌍성총관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 나중에 이게 원간섭기 문제로는 안 나와도 나중에 그 공민왕, 원나라에 대항하는 그 공민왕의 업적으로 쌍성총관부를 수복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쌍성총관부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쌍성총관부가 나오면 아 이거 원간섭기의 시대구나. 원간섭기 문제 아니면 공민왕의 개혁정책 문제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내정 간섭을 했다. 내정 간섭을 했대. 부마국으로 전락을 했대. 이게 뭔 말이지? 부마가 뭐죠? 부마 우리말로 사이야. 한서방. 우리 장모님 사이가 이제 저죠. 그 말은 고려의 왕들은 누구한테 장가를 가냐? 몽고 공주한테 장가 가는 거예요. 몽고 공주한테. 그래서 공민왕 부인이 노국대장 공주고 충렬왕 부인이 제국대장 공주예요. 무슨 대장 공주 나오면 그게 몽고 그 원나라 공주야. 그러니까 뭐 노국대장 공주, 제국대장 공주 나오면 원간섭기다 그건 파악이 되겠죠. 고려가 몽고의 부마국 즉 사유의 나라로 전락하였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자, 다음으로 호칭과 관제가 격화됩니다. 원래는 고려가 폐하 이렇게 불렀었어요. 근데 그게 전하로 바뀌고 태자가 세자로 바뀌고 또 뭐 우리 광종, 성종, 의종, 고종 이렇게 이름들이 다 있었잖아. 근데 원간섭기 때는 다 충모왕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충렬왕, 충선왕, 충모왕 이렇게 원간섭기 때 왕들을 모두 충으로 시작해. 왜? 몽고에 충성하라고. 그래서 충모왕 나오면 뭐다? 원간섭기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또 우리 이제 그 고려에 있던 정치기구들도 다 격화가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우리 그 고려의 군사 담당했던 도병마사 우리 기억하죠?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바뀝니다. 사료에 도평의사사가 나오는 거다? 원간섭기다. 또 국가 최고기구였던 중서문화성과 상사성이 합쳐져서 첨의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료에 첨의부가 나오는 거다? 원간섭기다. 그 밖에 육부가 무슨 사사가 되고 뭐 중추원이 밀직사가 되고 뭐 그래요. 근데 한능검에서는 도평의사사 그리고 첨의부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원간섭기 사료를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동행성을 설치했대. 이거 뭔 말일까? 정복할 정, 동쪽 동쪽을 정발하려고 만든 기구가 정동행성이야. 동쪽이 어디야? 일본입니다. 일본을 치려고 원나라가 고려에 만든 기구가 정동행성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고려와 그 몽골의 연합군이 일본을 몇 차례 치러 갑니다. 당연히 그 사료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영몽연합군이 일본을 치러 갔는데 뭐 풍랑을 만나서 실패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가 영몽연합군이 일본을 깨부수러 갔는데 그때 또 엄청난 바람과 파도 때문에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이 바람의 신을 숭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람의 신이 일본말로 뭡니까? 가미가제야, 가미가제. 그 2차 대전에 활약했던 일본 그 자살 폭격기 이름이 가미가제죠. 아무튼 자 원간섭기 때 정동행성을 설치했고 영몽연합군이 일본을 정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는 내용 그런 내용이 사료로 나온다 이거예요. 자 기억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 40 몇 회였더라? 하여튼 40 몇 회 그 시험에 무슨 뭐 혼도,
훈동가, 홍다구, 뭐 김방경 등이 어디 일본을 쳐들어갔는데 풍랑을 만났다는 뭐 그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어요. 또 뭐 혼다구, 김방경 뭔가 이상하잖아. 김방경은 우리나라 사람 이름 같은데 나머지는 외국인 이름 같죠. 그 외국인과 우리나라 사람이 같이 어딘가를 쳐들어간 느낌이 들어. 그게 원나라 영목연합군이 일본 쳐들어간 거야. 그 내용을 읽어보면 풍랑을 만나서 막 다 가라앉고 막 배가 뒤집어지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아무튼 정동행성, 일본을 정벌하려고 만든 기구였다. 기억하면 되고, 그리고 정동행성과 함께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정동행성의 그 부속기관에 이문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원래 이문소는 그 원나라와 관련된 그 범죄를 원래 처리하는 기관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그 고문세족들, 그런 친원파들 아지트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국민왕의 반원 개혁 정책 그 추진할 때 가장 먼저 없애야 될 것으로 정동행성의 이문소를 없애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기억을 해놓으면 좋습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정동행성 이문소리는 같이 오면 돼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루가치를 파견합니다. 다루가치. 우리 무신집권기 말기 그 몽골 침입 때 한 번 했었죠. 1차 침입 후에 다루가치를 파견했는데 그 다루가치들을 고려해서 다 죽여버렸고 그래서 2차 침입도 쳐들어왔다고. 다루가치는 각 지역에 뭐 내정 간섭하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그 기구를 말하기도 합니다. 다루가치처럼 치로 끝나는 우리말들 많이 있죠. 장사치, 양아치, 벼슬아치 뭐 이런 거 다 몽골 영향 받은 겁니다. 이 치자가 약간 그 사람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죠. 어쨌든 그 다루가치가 나오면 뭐다? 원간섭기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놈들이 엄청나게 또 경제 수탈을 해갔어요. 많은 걸 수탈해 갑니다. 우리 그 고려 인삼, 금 이런 거 되게 유명하죠. 그런 것들 다 귀한 것들 다 수탈을 해갑니다. 그리고 응방이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매를 공급받아요. 우리 그 매 날아다니는 매형 하늘 나는 매, 우리 매형을 공급받고 교육시키고 하는 기관이 응방이에요. 그래서 막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그 마리수 못 채우면 막 두들겨 맞고 그랬대요. 우리나라 고려 사람들이 몽고 그 관리들한테. 하여튼 응방이 나오면 원간섭기다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공녀라는 걸 또 차출해 갑니다. 이쁜 그 처녀들을 몽고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들이죠. 이게 진짜 나쁜 놈들이야 진짜. 이쁜 처녀들 그 이쁜 처녀들을 공녀로 차출을 해갑니다. 그들을 공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처녀들만 데려가니까 막 이제 결혼시켜버리는 거야 일찍 9살 10살 때 막 결혼을 빨리 시키는 거야. 그래서 몽고 그 공녀 차출 때문에 조혼이 뭐야? 빨리 결혼하는 거죠. 조혼의 풍습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공녀가 나오면 뭐다? 원간섭기다 기억을 하면 됩니다. 대략 이제 이런 것들이 사로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몽고 원나라가 우리 고려를 간섭하고 수탈하던 시기가 바로 원간섭기이고 이런 원나라에 빌붙어서 이런 고려 백성들의 막 고혈을 쪽쪽 빨아먹던 애들이 바로 권문세족 친원파들이에요. 우리 그 공녀 차출 지금 방금 했죠. 그 몽고로 간 공녀 중에서 완전히 그 팔자를 핀 공녀가 한 명 있어요. 나중에 그 몽고의 왕비가 되는 사람인데 기황후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그 기황후가 고려 공녀 출신이에요. 기황후 얼마 전에 드라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고려 사람이에요 원래. 기씨야 기씨. 그래서 기황후야. 원나라의 왕비고 기황후고 또 고려 사람이래. 그럼 기황후의 가족들은 고려에 있지. 성이 뭐야? 기씨들이지. 그 중에서도 기황후의 오빠였던 기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철이 자기 여동생 뺑 믿고 이제 막 고려에서 날뛴겨. 백성들 피를 쪽쪽 빨아먹은 그런 최고의 권문세족이었어. 그래서 국민왕의 개혁 정책 중에서 하나로 친원파인 기철 일당을 없애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국민왕의 개혁 정책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사료에 기철이라는 기철 일당, 기철 세력, 기철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뭐다? 원간섭기의 말 또는 국민왕 개혁 정책 하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원이 간섭하던 시기니까 고려에 몽골풍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몽골풍. 우리가 그 제일 처음에 정답을 봤었죠. 변발과 호복이 지배층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다. 이게 정답이라고 했잖아. 변발이 뭐예요? 황비용. 우리 젊은 사람, 우리 좀 어린 친구들은 황비용을 모를 수도 있어요. 빰빰빰빰빰빰빰 이 음악이 맞나? 아무튼 저 중학교 때가 그 황비용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주인공이 이연걸이라는 그 배우였습니다. 화면 지금 보이죠? 이게 변발을 하고 나왔어요. 변발. 물론 이제 황비용은 몽고 원나라 사람 아니고 중국 청나라 때 실제 인물이에요. 네. 근데 머리를 호딱 밀고 옆에만 그 남겨놓은 아주 그 엘레강스한 그런 머리 스타일입니다. 변발이. 아우 싫어. 진짜 특히 몽고 변발은 청나라 변발은 앞머리 후딱 깐 거고 몽고 변발은 막 앞머리도 좀 남겨놓고 막 했어요. 저 머리 얼마나 쪽팔렸을 거야. 아우 정말 싫어 난 정말. 아무튼 자 그다음에 이제 호복은 호자가 오랑캐 호자입니다. 오랑캐 호. 오랑캐 옷이에요. 몽고 옷 호복. 지배층을 중심으로 유행했어. 친원파들이 저러고 다녔겠지. 그 외에로 이제 몽골풍으로 뭐 소주, 설렁탕 이런 거 다 몽골에서 들은 겁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그 머리에 쪽도리 쓰는 거, 그다음에 우리 뭐 연지곤지 볼에다 찍는 거, 그거 다 몽골풍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원 간섭기에 있었던 일들을 봤어요. 근데 실제 원 간섭기 시험 문제로는 안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본 것 중에. 근데 알아야 돼. 왜 알아야 되냐? 이게 그 신진 사대북이 들어서 공민왕의 업적으로 제가 다시 등장을 한다고 했죠. 예를 들면 아까 그 원나라가 철령 이북 지역 뺏기고 쌍성총 간부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공민왕 때 쌍성총 간부 수복 다시 나옵니다. 또 정동행성 이문소가 그 검은세족 친원파 아지트였다고 했잖아요. 이문소 폐지한다. 공민왕 업적이에요. 그래도 몽골풍이 유행했다고 했잖아. 몽골풍을 없애라. 공민왕 업적이에요.
그래서 그 공민왕의 업적이 반원, 원나라를 반대하는 개혁 정책이다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원 간섭기 문제로는 안 나와도 바로 뒤에 신진사대부기의 공민왕의 문제로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봐두고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또 다루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해놓으면 좋아요. 자, 이제 원 간섭기에서 별도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볼게요.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이게 바로 원 간섭기였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박아두고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충무광 때 정치도감을 만들어서 개혁을 도모했다. 이거 검정색으로 돼 있죠. 이게 옛날에는 한능검에 종종 나왔는데 요새는 거의 안 나옵니다. 정치도감이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나왔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넣어본 거예요. 이 공민왕, 충무광은 그 공민왕 전 왕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그 원 간섭기 끝물이지, 끝물. 이때 권문세족들이 진짜 완전 최고로 썩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 권문세족들을 지상제종 가문들이라고 해요. 지상제종. 어렵죠. 어려운 말이죠. 안 그래도 머릿속에 들거 말인데 어려운 말 하지 말아요. 막 그러잖아. 지금 안 해도 돼요. 그냥 듣기만 해요. 아무튼 이게 옛날 한능검에 나왔어요. 이 지상제종 가문이라는 게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가문을 정해놓은 거예요. 뭐 철원 최씨, 해주 최씨, 파평 윤씨, 평양 조씨, 어디 허씨 뭐 이런 가문들 정해놓고 얘네들만 왕실과 혼인할 수 있어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웃기는 거죠, 진짜. 웃기는 일이에요. 그걸 지상제종 가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권문세족들이 엄청난 그 대토지,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때 뭐 커봤자 뭐 몇만 평, 수십만 평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더 커. 막 산과 강이 경계예요. 야, 낙동강 그 근처 땅은 전부 누구 거야? 야, 저기 지리산 땅은 다 누구 땅이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주가 부재지주라고 해요. 부재지주. 지주가 부재중이야. 없어. 땅이 워낙 넓으니까 뭐 찾아가도 지주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폐단들을 개혁을 해보려고 충무광이 정치도감을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어쨌든 그 원 간섭기 말에 정치도감이 있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정치도감이라는 말이 나오면 원 간섭기 말이구나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자, 이 밑에 원 간섭기 마지막 밑에 그 세 줄은 기억을 해야 돼요. 다 뭐가 관련있지? 성리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리학. 자, 일단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바꾸고 유학교육을 강화했다. 이거는 선택지로 나오는 겁니다.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바꾸고 유학교육을 강화했다. 이거 뭐 성균관 나왔다고 딱 글자만 보고 조선시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바뀐 건 언제다? 원 간섭기다. 기억하면 돼요. 다음으로 충렬왕 때 안양이라는 사람이 성리학을 들여왔어.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그 몽고에 있는 만권당이라는 곳에서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성리학을 발전시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양, 이재현, 만권당, 성리학. 사람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하고 학문도 중요해. 안양, 이재현, 만권당, 성리학 다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원 간섭기 말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왜?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공부해야 될 것이 바로 고려의 마지막 신진사대부기이기 때문에 신진사대부는 무엇을 바탕으로 성장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성리학을 기본 바탕에 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신진사대부들이 조선을 세우니까 조선이 성리학의 나라가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나가는 거예요. 원 간섭기에 성리학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진사대부기의 성리학을 바탕으로 신진사대부가 성장하고 그 신진사대부들이 신흥 무인 세력과 결합해서 조선을 세웠다까지 머릿속에 박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원 간섭기를 공부했어요. 근데 다시 또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가장 선택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다? 변발과 호복이 지배층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다. 요겁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항상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원 간섭기는 끝이 났고요. 좀 짧죠? 다음 영상에서 공민왕의 등장과 반원 개혁 정책, 또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의 성장, 그리고 조선의 탄생 전까지 보면서 고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